뿌링클이 2만원을 넘겼습니다. 무려 3,000원이 한순간에 올라버렸어요. 배달비까지 합하면 치킨 한 마리 시킬 때 거의 3만원 돈이 드는 건데 희한하죠? 치킨집에서는 치킨을 팔아도 남는 게 없대요. 진짜 그럴까요? 보통 치킨집에서 치킨 한 마리를 판다고 하면 가격 인상 전 18,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맹점에게 마진으로 돌아가는 금액은 10% 정도래요. 그니까 한 2,000원이 남는다는 거죠. 예전에 없던 배달앱 수수료도 크게 한몫하긴 하는데요. 이 마진율을 따졌을 때 또 중요한 건 아무래도 재료비일 것 같아요. 그니까 생닭 가격 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밀가루값 오르면 치킨값도 어쩔 수 없이 오르는 거다.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. BHC 본사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. 원부자재, 그러니까 생닭 가격이 계속 오르고 배달앱 수수료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인건비랑 임대료도 상승했다. 수익 개선을 위해 가맹점주들의 가격 인상 요구가 계속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치킨값을 올리게 됐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2,000원짜리 생닭이 3만원이 돼서 우리 집 앞에 오는 과정을 보자면 먼저 생닭을 파는 육개업체가 있고요. 닭을 도축해서 판매하는 독일 가공업체를 지나 이걸 대량으로 구매하는 프랜차이즈 본사, 그리고 가맹점 이렇게 흘러가거든요. 생닭 시세를 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좀 떨어졌는데 치킨값은 4,000원이나 올랐네요. 아 그럼 닭값이 비싸져서 오른 게 아니네 싶긴 한데 2022년부터 생닭 시세가 갑자기 많이 오르긴 했어요. 3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치킨값에 영향을 좀 미치긴 한 것 같아요. 그렇다면 기름값은 어떨까요? BHC는 해바라기유를 쓰거든요. 국제 가격에 따라 가맹점에 납품하는 공급가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2022년 초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격이 반짝 올랐죠. BHC도 마찬가지로 공급가를 한 번에 61%나 올렸다가 국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다시 내렸어요. 현재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는 해바라기유 공급가가 돌아왔다고 하니 치킨 원부자재에서 기름값은 오히려 많이 떨어진 거죠. 기름값 마이너스 닭값 플러스하면 그대로이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게 또 올랐어요. 원부자재 공급가가 총 8.8% 인상됐는데요. 특히 포장재 가격을 보면 무려 49.3%나 올랐습니다. 꽤 큰 폭이죠. 그래도 BHC 본사에 따르면 이번에 치킨값을 최대 3,000원씩 올려서 소비자 가격이 12.4% 올랐기 때문에 공급가가 올랐어도 판매가가 더 많이 올라서 가맹점의 마진이 남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해요. 그런데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 것 같아요. 본사가 책정한 공급가 인상률 8.8%는 가격이 떨어진 해바라기유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낮게 나온 거다. 해바라기유를 제외하고 가격이 오른 5개 품목만 평균을 내면 총 21.2% 오른 셈이다. 닭 팔아서 버는 돈이 늘어났어도 본사에 내는 돈이 더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게 별로 없다. 이런 주장인 거예요. 그니까 둘의 계산법이 다른 거죠. 사실 이 원부자재 납품이라는 건 프랜차이즈 사업을 돌아가게 하는 핵심이죠. 강남점을 가나 여의도점을 가나 맛이 똑같아야 하는 게 프랜차이즈니까요. 그리고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필요한 품목들을 본사에서 한 번에 가져올 수 있으면 좀 더 편리하지 않겠어요? 그런데 실제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예상과 사뭇 달라요.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60.5%가 가맹 본사가 정한 필수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했어요. 그리고 46.4%의 가맹점주가 필수 품목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비싼 가격이 뽑혔습니다. 가맹 본사로부터 필수 품목 구매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도 17.2%에 달했는데요. 특히나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어요. 사실 BHC는 여러 지표에서 참 독특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에요. BHC의 영업이익률이 2021년 기준 32.2%인데요.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유독 높긴 하대요. 그렇다고 해도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와 비교했을 때 유난히 BHC가 더 경이롭단 말이죠. 업종별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들과 비교하면 뭐 거의 기적의 마법의 영업이익률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. 심지어 애플이랑 구글을 갖다 놔도 BHC가 더 높아요. 물론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재미로 보자면 글로벌 IT 기업 뺨치는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높은 영업이익률의 비밀을 파헤쳐보면 차액 가맹금이라는 게 나와요. 그니까 BHC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기 위해 닭이나 기름, 포장재 이런 걸 대량으로 싸게 구입하잖아요. 이걸 다시 가맹점에 팔아서 넘길 때 본사에서 얼마를 남겨먹냐, 그 금액을 말하는 게 바로 차액 가맹금입니다. 보통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바로 여기서 이익을 내죠. BHC는 다른 경쟁사에 비해 유독 차액 가맹금이 많았어요.
물론 BHC의 기록적인 영업이익률에는 광고비라든지 낮은 판관비 등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맹점주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을 계속해서 떠안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들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. 2013년부터 2020년까지 BHC 본사의 영업이익이 9.3배 증가했어요. 같은 기간 동안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은 3.7배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. 그니까 가맹 본사는 원부자재 물류 마진으로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올려왔고 가맹점주들은 남는 게 없으니까 치킨값이라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우리 소비자들은 치킨값 3만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합니다. 뿌링클도 뿌링클이지만 사실 선두주자는 허니콤보, 그니까 교촌이잖아요. 치킨업계 최초로 배달비를 도입하지 않나 매번 치킨값을 가장 먼저 올리는 것도 교촌이었으니까요. 뿌링클이 21,000원이 되기 전 이미 교촌이 먼저 허니콤보를 23,000원으로 만들었죠. 교촌 치킨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 국내 소비자 200명 중 85.3%가 비싸다고 답했습니다. 올려도 1,000원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3,000원 인상은 선 넘었다는 게 주된 의견이에요. 그래서 허니콤보 버리고 다른 치킨집에서 주문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48.7%, 아예 치킨을 포기한 소비자는 27%나 돼요. 치킨 포기는 쉽지 않은데. 이런 냉담한 반응은 교촌의 매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. 2023년 2분기 매출이 급감했거든요. 원래 판매가를 인상하면 그전보다 조금 덜 팔아도 매출은 보통 늘어나잖아요. 웬만하면 그대로 시켜먹는 소비자들이 더 많으니까요. 근데 매출이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건 완전히 돌아설 만큼 소비자들의 불만이 꽤 크다고 생각될 수 있겠죠. 교촌의 뒤를 이어 마찬가지로 3,000원씩 가격을 올린 BHC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? 모든 물가가 오른다고는 하지만 치킨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특히나 의미가 크잖아요. 가격에 대한 민감도도 높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. 사실 치킨 브랜드들도 가맹점주들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것도 맞을 텐데요. 치킨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장차 극복해야 할 큰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때마침 홈플러스의 당당 치킨을 비롯해서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가성비 치킨들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지 않겠어요?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다음 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